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주제,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을까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또 어떤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속세 과연 부자들만의 세금일까요? 요즘처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이게 평범한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집 한 채 남겨주셨는데 세금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할 판이에요. 아, 요즘 서울에서 집 물려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 한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 걱정인 줄 알았던 상속세가 어느새 우리 집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 정작 상속세 관련 법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대로 거의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뭐랄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을 분석해보면요. 무려 80%가 부동산이에요. 현금이나 다른 자산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겐 이 집 한 채가 그냥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0억 원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한도가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한 일괄 공제를 합쳐서 총 1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훌쩍 넘어버리는 금액이 된 거죠. 현실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큰데요. 어떻게 고칠 건가를 두고 세금을 매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논쟁을 아주 쉽게 피자에 비유해 볼게요. 자,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이 피자 한 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걸 나눠 먹을 거냐? 일단 각자 자기 조각을 받은 다음에 그 작은 조각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거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왼쪽의 유산세, 지금 우리나라 방식, 그러니까 피자 한 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이러면 재산 총액이 크니까 당연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반면에 오른쪽의 유산취득세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데 각자 받은 피자 조각, 즉 실제로 물려받은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 받는 액수는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도 전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당장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주 현실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10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자는 겁니다.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거죠. 그러면 총 공제 한도가 1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공제 한도 상향, 딱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상속세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사실상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제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훨씬 와 닿으실 겁니다. 만약 3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제도에서는 10억을 빼고 20억에 대해 세금을 매겨서 약 6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도가 바뀌면 18억 원을 공제받으니까 세금 내야 할 금액이 12억 원으로 줄고 최종 세금은 약 3억 2천만 원.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세금 줄어드네 하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나 체납세금을 더 많이 남겼다면 저 상속 안 받을래요. 하고 포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몰라도요. 2026년부터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거든요. 정부가 일종의 법적 허점을 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 냈어요. 헌데 마침 내가 그분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내가 빚이 싫어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정부가 내가 받은 사망보험금에서 고인의 체납세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만든 법은 아니고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꼼수를 써서 세금을 안 내는 걸 막고 공평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상속세라는 게 사실 단순히 돈이나 세금 계산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 부모와 자식의 의무란 어디까지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구하라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맘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에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졌죠. 평생 자식을 돌보지 않고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갖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요. 국회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자격 없는 상속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논쟁들을 보면 깨닫게 되죠.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나 집문서를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요.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마지막 과정인 셈입니다. 상속법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속법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법은 앞으로 가족,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